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이번 빌드는 마나 스태킹 빌드에서 그 효율이 더 극대화되는 영저주 마나 스태킹 연쇄번개입니다. 빌드 메커니즘부터 장점과 단점, 아이템과 잼 세팅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영저주에 대한 메커니즘이 가장 우선이겠죠. 영저주란 해당 반지의 옵션인 적용 가능 저주를 감소시켜 플레이어가 직접 저주를 걸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적에게 어떠한 저주도 적용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적은 항상 저주를 받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저주 숙련에 저주받지 않은 적을 저주할 시 생명력과 마나의 1% 회복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적을 저주할 때마다 생명력과 마나를 1%씩 회복하게 됩니다. 적에게 적용 가능한 저주가 없으므로 저주는 했지만 저주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상시 저주받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숙련이 저주를 걸 때마다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갑의 타락 옵션 중 명중시 저주 옵션을 2개 챙기는 것으로 우리는 매 타격마다 적에게 2개의 저주를 걸게 되고 적은 2개의 저주를 받았지만 적용되진 않았기에 상시 저주받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따라서 매 타격마다 생명력과 마나를 2%씩 회복하는 정신나간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회복의 옵션은 피해 온이와 동일하게 회복 효과가 발생하는 즉시 회복하기에 흡수처럼 상한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제를 더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선 더욱더 높은 타수의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전 선조리그에서 실험을 통해 구형번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킬로 이미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그에서 새롭게 등장한 버그 같은 성능인 물의 고체와 세도의 연쇄번개의 샷건 시너지로 인해 이번 빌드를 연쇄번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의 고체 샷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쇄도의 연쇄번개는 기존 연쇄번개처럼 대상 하나에게 옮겨가며 피해량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 아닌 첫 타격 이후 21레벨 20퀄리티 기준 10개의 적을 향해 동일한 피해량의 연쇄번개가 한 번에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첫 타격을 물의 고체에 시전하게 되면 물의 고체를 맞고 근처의 적에게 10개의 연쇄번개가 분할되는데 이때 주변에 때릴 수 있는 대상이 하나라면 그 하나에 10개의 연쇄번개가 모두 박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의 고체는 아시다시피 1초에 한 번만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패치되어 이전 물구 샷건 빌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1초에 한 번 타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쇄번개에 촉발 보조를 연결해 4개의 스틱을 채우고 시전하게 되면 한 번 시전에 4개의 연쇄번개가 중첩되어 발사되고 전부 물의 고체에 맞아 총 40개의 연쇄번개를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 박아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빌드에서는 이 정도까지 사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저주 메커니즘과 맞물리며 우리는 최대한 많은 타수가 더 높은 회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고체 샷건 메커니즘을 활용하긴 하지만 촉발 보조는 사용하지 않는 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마나 스태킹입니다. 영저주를 통해 생명력과 마나를 퍼센트 단위로 회복하기 때문에 마나를 최대 만 단위까지 챙길 수 있는 마나 스태킹은 그 효율이 더욱 좋습니다. 나에게서 시전되는 모든 스킬이 0.1초에 한 번을 때린다고 가정하면 이 저주 기준 초당 20%의 마나를 회복하는 성능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나 소모량에 따라 추가 번개 피해를 얻을 수 있는 대마법사 보조를 사용해도 마나의 부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쇄번개는 단일 개체만 있을 경우 시전 속도가 곧 타격 횟수이므로 많은 타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님 전직을 원시술사로 한 뒤 부적 옵션으로 시신 소모 시 2초 동안 마나의 5% 재생을 고유 주얼 포함 총 4개를 챙기게 된다면 시신의 소모가 선행되는 동안 우리는 초당 10%의 마나 재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생은 다른 아이템의 옵션 중 마나 재생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대마법사의 마나 소모량을 감당함과 동시에 영저주 메커니즘으로 모든 타격을 마나로 회복하게 되므로 물질보다 정신으로 받는 피해를 마나로 소모한다 하더라도 마나가 거의 상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마나의 퍼센트로 소모해 버프를 얻는 비전의 망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해당 스킬을 사용할 때 마나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기제로 인해 상시 마나가 가득 차 있으므로 항상 최대치에 근접한 버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메커니즘을 사용한 빌드는 3개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를 통한 딜 스케일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빌드에 비해 낮은 DPS가 불가피합니다. 적의 저항을 깎아 내 스킬의 원소 데미지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은 모든 원소 피해 빌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저주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위해 적에게 저주를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은 항상 높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 스킬의 데미지가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DPS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해당 단점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노출과 관통이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소 숙련에 해당 옵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적어도 4대 중 1대 정도는 좀 더 세게 때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 고체에 샷건을 이용한다면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약간의 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시신을 소비해야 하며 높은 타수를 유지해야 성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적의 옵션은 시신을 소비한 경우에만 만화 재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신을 소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연쇄번개의 부족한 타수로는 영저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타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단점은 키타바의 갈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상세가 가능하나 투구가 고정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다른 성능이 좋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단점입니다. 키타바의 갈증은 스킬의 마나 소모량이 100이 넘어가면 반반의 확률로 투구에 장착된 스킬이 발동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마법사를 이용하기에 마나 소모량이 1000단위로 넘어가기에 매 시즌마다 투구의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구에 모독과 좀비 소환을 넣어 시신의 소모를 자동으로 시전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적으로 인해 높은 마나 재생을 가지기 때문에 연쇄 번개의 마나 소모량은 충당이 되지만 물질보다 정신으로 인해 받은 피해로 줄어드는 마나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해에 기절이 걸리게끔 해당 숙련을 찍은 뒤에 피해 온이와 불변의 힘으로 생존을 챙기고 기절 시 시전 보조에 구형 번개와 같은 스킬을 넣는 것으로 맞아서 마나가 줄어드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타수를 늘려 마나를 회복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스전과 같이 1대1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저주 메커니즘은 몹팩이 많을 때 최대한 많은 몹을 타격해 더 많은 회복을 이어갈 수 있어 생존에 유리하지만 1대1 상황에서는 그 효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당 단점은 1대1 상황만 피한다면 단점이 아니기에 이번 빌드는 우버보스를 매우 잡기 힘들다는 점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점을 알아봤으니 장점도 알아봐야겠죠. 우선 몹팩이 많을 경우 매우 높은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주 큰 한방에는 죽을 수 있으나 한방에 죽지만 않는다면 어떻게든 살아나는 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틀라스 패시브 창조의 원천까지 활용한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핑에서 죽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낮은 세팅 난이도입니다.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유니크는 그 타락 옵션까지 정해질 만큼 변동사항이 없으며 대형 스킬군 주얼 2개를 제외하곤 모두 유니크 주얼을 사용합니다. 레어 장비 또한 필요한 옵션이 정해져 있고 제작 난이도가 매우 낮아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즌 유니크 주얼인 빼앗긴 것에 들어가는 옵션과 부적에 들어가는 옵션도 전부 정해져 있어 매물만 있다면 다른 대체품을 찾을 이유도 없죠. 우선 무기는 레어 마법봉을 쌍수로 사용합니다. 해당 옵션이 높은 티어로 분열된 주문 피해 베이스 마법봉을 구매해 제작하며 비의 에센스로 주문 피해를 고정으로 붙이면서 마나 최대치가 높게 나오면 접두어 제작이 끝이 납니다. 이후 전미어의 시전 속도를 크래프팅하여 사용하시거나 조금 더 높은 고점을 원하시면 접두어 고정 장막 하우스로 정미어에서 2배 피해 또는 시전 속도를 뽑고 남은 하나의 옵션을 크래프팅하여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잼 세팅은 명상과 영원한 축복 보조를 연결하고 차가운 폭발의 서리 전멸을 이동기로 사용합니다. 다른 한쪽은 정의의 화염, 힘의 부적, 물의 구체를 링크 없이 각각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투구는 키타바의 갈증을 사용합니다. 타락 옵션으로 최대 생명력을 챙기며 감전 효율도 같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권능 충전 최대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부적의 옵션 중 최대 권능 상태에서 치명타 확률 증가 옵션을 사용하는데 투구에서 권능 충전 최대치가 있으면 이 옵션을 위해 최소 권능 충전을 더 챙겨야 합니다. 잼 세팅은 모독과 좀비 소환을 필수로 더 높은 딜을 원하시면 분해에 취직되는 창과 과충전 보조를 연결해 사용합니다. 분해에 취직되는 창의 기본 옵션인 감전 최대치 20% 증가는 약 10%의 딜 상승이 있으니 딜이 부족한 이번 빌드에서 약간이나마 보스 딜에 도움이 됩니다. 더 안정적인 생존을 원하시면 구형 번개와 다중 투사체 보조를 연결합니다. 갑옷은 저항의 망토를 사용합니다. 6개의 파란 소켓을 사용하며 타락 옵션으로 장착된 잼 레벨이 있으면 약간의 딜 상승이 있습니다. 마나 최대치가 높고 수학 크래프팅으로 퀄리티당 마나까지 챙긴 타락 안된 갑옷과 약 2%에서 3% 정도의 딜 차이가 나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잼 세팅은 쇄도의 연쇄 번개, 대마법사, 비전 쇄도, 각성한 제어된 파괴, 각성한 주문 메아리, 각성한 원소 집중을 사용합니다. 만약 투구에서 분해에 취직되는 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소 집중 대신 번개 관통을 사용합니다. 장갑을 유니크로 사용해야 하기에 각성한 제어된 파괴에서 낙담을 챙기고 노출은 신념의 파도로 챙길 예정입니다. 장갑은 타누 아히를 사용합니다. 해당 장갑은 흡수가 제거되면 확률로 아드레날린과 맹공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정의의 화염을 사용하기에 최대 생명력이 아니고 하이로펀트 전직 노드인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주문 피해를 생명력으로 흡수할 수 있으니 주문을 적중하는 것으로 회복이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이를 통해 아드레날린과 맹공을 얻을 수 있으며 꽤 높은 확률로 오랫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또한 바알 사원 지도에서 풀리는 더블 컬업 매물이 많아 우리가 원하는 타락 옵션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변동 옵션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이 오로지 타락 옵션으로 명중시 저주가 2개 붙은 더블 컬업 매물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주의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적용되지 않는 저주이기 때문이며 어떠한 저주든 저주이기만 하면 됩니다. 잼 세팅은 비전의 망토, 지속시간 증가, 강화 보조, 향상 보조를 연결해 최대한 높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장화는 레어 장화를 사용합니다. 회피 애실 베이스 중 착용 제한 민첩이 낮은 것을 조건으로 카오스 저항이 분열된 장비를 구매해 제작합니다.
이후 고뇌의 에센스로 감전 긴급 회피를 적어도 42% 이상을 붙이면서 남은 하나의 전미어에 단일 저항 1티어 또는 민첩 1티어가 나오면 끝입니다. 신발과 레어 반지에서 전미어로 단일 저항 1티어와 민첩 2티어 이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반지를 먼저 제작하시고 반지에서 나온 옵션과 반대되는 것을 신발에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미어가 완성되면 접두어의 이동 속도를 크래프팅에 사용하시면 되며 조금 더 높은 고점을 원하시면 전미 고정 후 장막 하우스로 접두어의 이동 속도를 붙이고 만화 최대치를 크래프팅에 마무리합니다. 총주교와 포식자 옵션으로 감전 긴급 회피와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 2개를 사용합니다. 해당 옵션의 합과 전미어 에센스의 감전 긴급 회피 옵션의 합이 100%가 넘어야 합니다. 잼 세팅은 기절 시 시전 보조, 카오스 골렘, 신념의 파도, 구형 번개를 사용합니다. 구형 번개는 맞아서 만화가 닳는 상황에 타수를 늘려 빠르게 다시 만화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니 취향껏 여러 스킬을 넣어서 사용해보세요. 목걸이는 아찌리의 결점을 사용합니다. 최대 만화 24% 고정에 자본 상황에 맞춰 만화 재생 속도가 높은 것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고점을 원하시면 풍요의 기폭제 20개를 발라서 사용합니다. 성유는 영혼 착취 또는 만화의 흐름을 사용합니다. 반지는 도이들의 파멸 모조품과 레어 반지를 사용합니다. 도이들의 파멸 모조품은 영저주 메커니즘의 핵심 유니크로 모든 원소 저항이 높은 것을 구매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어 반지는 파우어 반지 베이스에 만화 최대치가 높게 분열된 것을 구매해 제작합니다. 정지의 오브를 바르고 풍요의 기폭제 10개로 20 퀄리티를 만든 뒤 제왕의 오브로 레어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수학 시전 재련을 통해 전미어의 시전 속도를 고정으로 붙이면서 추가로 전미어 한 줄에 민첩 또는 단일 저항 1티어를 챙기면 마무리입니다. 에센스로도 같은 작업이 가능하나 수학에 비해 시도 횟수 대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발에서 저항을 챙길 경우 반지에서 민첩을, 신발에서 민첩을 챙길 경우 반지에서 저항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후 전미어가 비어있으면 격권 충전 최소치를 크래프팅하고 접두어만 비어있으면 생명력 최대치를 크래프팅에 사용합니다. 허리띠는 레어 명계의 조임새를 사용합니다. 분열된 매물이 없기에 직접 제작보다는 완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두어의 높은 생명력과 만화 최대치, 전미어의 카오스 저항과 단일 저항 46% 이상, 그리고 빈 전미어의 크래프팅으로 번개 및 카오스 저항을 달아 사용합니다. 심연주얼은 타락한 피 면역이 붙은 것 중 만화 최대치가 높게 붙은 것을 구매해 사용하며 추가로 생명력, 시전 속도, 주문 시 번개 피해 등을 챙기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얼입니다. 대형 스킬군 주얼은 번득이는 사고, 분광심장, 광범위 파괴가 들어간 8구를 총 2개 사용합니다. 시즌 고유 주얼인 빼앗긴 것에서는 시신 소모 시 만화 재생과 마무리 타격 2개의 옵션만 보고 구매합니다. 추가로 빌드에 도움이 될 만한 옵션이 같이 붙은 것이 적당한 가격이라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온이와 불변의 힘은 세트로 같이 구매하며 피해 온이는 최소 54% 이상, 불변의 힘은 678% 이상인 것을 구매합니다. 폭풍 연막은 모든 빌드 세팅이 끝난 후 부족한 번개 저항만큼 달려있는 것을 구매합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세 저항이 모두 동일한 경우입니다. 지혜의 참나무 플라스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숭고한 환영은 명상으로 구매합니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로 거래가 되며 오라 스킬이 미치는 효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화 재생의 대부분이 부적에서 오기 때문이죠. 감시자의 눈은 명상의 영향을 받는 동안 받는 피해를 만화로 소모와 만화 회복 속도 2개가 달린 것을 구매해 사용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9시에 주얼칸에 장착하며 그 밑에 헌신까지 찍어야 효율이 나옵니다. 호전적인 신년 도미누스는 헌신당 저항과 원소 피해 2개의 옵션이 달린 것 중 해당 위치에서 옵션이 변하지 않는 것을 구매해 사용합니다. 부적은 3개의 옵션이 모두 동일합니다. 접두어는 최대 권능 충전 상태에서 치명타 확률 증가를, 전미어는 시신 소모 시 만화 재생을 챙깁니다. 원소 과부하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6% 이상의 치명타 확률이 필요합니다. 6%도 사실 보스전에서는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확률이지만 5팩이 많은 경우에선 충분합니다. 전체 패시브 노드는 영상 더보기란에 POB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주 숙련은 반드시 해당 노드에서 찍어야 헌신의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숙련의 회복 옵션은 꼭 적용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보호막 숙련의 기절 한계치 옵션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피해에 기절이 걸리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소 숙련의 저항을 반대로 간주 옵션은 평균 DPS를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번개 숙련의 해당 2개의 옵션은 만화 스태킹 빌드에서 필수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요시는 루나리스를 사용합니다. 많은 몹에 둘러싸인 경우 가장 높은 생존 능력을 보여주며 제자리에서 시전할 경우 미처 피하지 못하는 투사체에 어느정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보조시는 샤카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폭풍 연막으로 모든 원소 상태 이상을 회피할 수 있고
피면주얼로 타락한 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지속 피해는 출혈과 중독입니다. 출혈의 경우 기본 만화 재생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중독의 경우 중첩이 쌓일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빌드의 만화 재생은 시신의 소모를 전제하에 두고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신이 소모되지 않은 경우 스킬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만화 재생이라는 것이죠. 키타바의 갈증은 절반의 확률로 스킬을 사용해주기에 만약 운이 좋지 않아 2초 이상 시신을 소모하지 못할 경우 만화 재생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이때 중독의 중첩이 쌓일 경우 재생으로 중독을 커버할 수 없어 만화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연쇄번개를 시전할 만화가 없게 되면 키타바로 인한 시신의 소모가 중지됩니다. 그럼 바로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대비를 샤카리로 하거나 도이들이 보조품의 타락 옵션인 중독 면역을 챙기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타락 옵션은 세팅의 난이도를 매우 높이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고 효과 좋은 샤카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번 빌드는 적당히 매핑하고 적당히 컨텐츠 즐기며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만들다 보니 오버보스를 잡을 만한 딜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대한 커런시를 쏟아부어도 메커니즘의 한계로 더 강해지기 어려운 구조는 오히려 적당히 투자해서 즐기다가 다른 빌드로 옮기기 좋은 그런 빌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떠한 파밍을 해도 좋으나 성역은 되도록 들어가지 마세요. 맞으면서 생존하는 구조로 인해 성역에서는 꽤나 구린 성능을 보여줍니다. 주로 수학, 탐험, 결전, 의식과 같이 모팩이 많이 나오는 파밍이 어울리며 추가로 플라스크 중 오리아스의 종말을 사용한다면 더 높은 매핑 능력을 보여줍니다. 고난 스택 2200의 오한영 매핑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만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